이 여름에 많은 비바람이나 기상이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사고를 안 당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세계 뉴스거리는 빈 라덴 사살 그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었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었고 21세기가 들어선 지가 이제 11년인데 지난 11년 동안 제일 큰 사건이죠. 그게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 주모자인 빈 라덴이 사살된 이후에 그 반응들이 각각입니다. 그 반응들을 정리를 하면 우선 빈 라덴이 이슬람 사람들 사이에 영웅이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미운동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일부 지역 여고는 어디에도 빈 라덴을 추모하는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건 왜 그러냐? 그동안에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 이슬람 사람들의 마음을 잘못 전달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악용한 사람들이 많다. 반대로 지금 이슬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은 반미도 아니고 반이스라엘도 아니다. 자유를 그리고 복지를 원하는 것이다. 자유와 복지는 이슬람 사람이든 기독교 신도든 불교 신도든 누구든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원하는 것이 자유와 복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빈 라덴 사살 이후에 이슬람의 반응을 보면은 이 지구 전체가 이 보편적 가치, 자유와 복지라는 걸 향해서 그래도 비틀거리면서 가끔 뒤로 후진도 했다가 일체를 거듭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은 역사가 발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파키스탄은 이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실패 국가인데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 지주계급이 있고 그 안에 또 과격 이슬람 단체가 있고 탈레반도 있고 군대가 이 분열돼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 20세기의 모든 모순이 한 군데 모여 있는 또 그게 거대한 나라예요. 이게 파키스탄인데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빈 라덴이 저렇게 오랫동안 숨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파키스탄 안에 지원하는 조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키스탄이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파키스탄은 인도하고 거의 원수지간이죠. 그동안 몇 차례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키스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본부는 인도를 주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도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를 괴롭힐 수단으로서 이 탈레반을 육성을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 집권을 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게 파키스탄 군포 중에서도 정보기관 ISI라는 인터서비스 인텔리전스라는 부대가 있어요. 이 기구가 지금도 탈레반과 그리고 알카에다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에 이 2011년 이후에 이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미국에 협조를 준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무상 원조로 약 200억 달러를 줬습니다. 200억 달러입니다. 그 달러를 파키스탄을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작전할 때 보면은 파키스탄 영공을 넘어서 헬리콥터가 진입을 하기 직전에도 하는 중에도 파키스탄한테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방국인 파키스탄한테 우리 비행기가 들어가서 작전한다고 미리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미리 알려주면은 정보가 누설돼가지고 이 빈라덴이 도망갔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집입니다. 그 아주 굉장히 큰 집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그것도 시내 한복판에 있고 그 도시가 군사 도시예요. 그 육군사관학교가 거기서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더구나 군대가 강하고 정보가 센 박쥐단에서 이걸 모르고 있었겠느냐. 이런 것이 공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작전을 결정된 것입니다. 이 알카에다가 죽고 나니까 예상했던 대로 이 남한의 이 좌익들이 왜 무장하지 않는 이 빈라덴을 사살했느냐고 또 시비를 걸고 하고 일부 언론에서 고르스의 보도를 하는 바람에 아마 화가 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왜 수장을 했느냐, 왜 시체를 물에 빠뜨렸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느냐면은 이 빈라덴이 이 3층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진입을 했을 때 바로 빈라덴 바로 옆에 이 자동소총이 있었어요. 그 자동소총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는 게 아니라 항복을 해야 될 거니까 손을 들었으면 아마 안 쏘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밤입니다. 캄캄한 중에 저쪽에서 또 반격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어떤 여자가 그 옆에 있고 이러면은 불안해서 더구나 이슬람 사람들이 잘 하는 게 뭡니까? 몸에 자폭용 폭탄을 가지고 있다가 저기 들어오면 그 터뜨려가지고 같이 죽는 게 알카에다의 수법 아닙니까? 더구나 이놈이 항복을 했으면 손을 들었으면 아마 세포를 했을 거예요. 총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는데 그럼 그걸 안 쏘면 됩니까? 그걸 쐈다고 지금 시비를 붙는 좌익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뉴욕타임즈는 원래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리버럴한 신문입니다. 어제 사설을 보니까 몰린 다우드라는 그 칼럼니스트가 쓴 문장 제목 이래요. 악당을 죽였다고 해서 우리가 악당이 된 것이 아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카에다의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바보 아니면 깡패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썼어요. 바보 아니면 깡패다. 미국 사람들이 원래 그런 직설적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알카에다식의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자는 그건 바보 아니면 깡패다. 거기에 알카에다는 대신 김정일이 딱 집어넣으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정일의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깡패 아니면 바보다. 근데 지금 한나라당에 무슨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해서 새로 뽑힌 정의화라는 사람이 바로 6.15선언, 14선언 지지자고 역병도 도발이 나니까 이 해결책은 정상회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에요. 뽑혔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내뱉고 싶은 말이 있죠. 개소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 좀 신중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에 대한 모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또 개는 그건 사실 개보다 개나 이 진정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앞으로 또 우리가 인지가 발전하고 하면 인권의 범위가 확장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개의 인권, 동물의 인권이 아마 벌써 동물 보호주의자들 견권이라고 하죠. 견권, 개의 권리도 아마 인정해 주는. 옛날에 여수도 농촌에 가면 그런 게 있죠.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들이 개를 매달아가지고 때려서 죽여가서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애를 타살해가지고 죽여서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맛있다고 해요. 피가 뭐 살. 앞으로 아마 그런 짓은 최소한 못하도록 하는 죽이더라도 좀 인도적으로 죽이고
인도.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미국이 상당히 인도적으로 죽였어요. 인도적. 그 옆에 여자들이 있었는데, 한가전 부인은 옆에 얼떨거리고 하니까 저하는 걸 생각해서 속임수한테 다리를 쏘았고, 그 다음에 다른 비무장한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5명이 빈가대를 포함해서 5명이 죽였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네이비실이라는 특공부대가 작전을 아주 잘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의적으로 보면은 지구가 조금 더 안전해질 것이다. 더구나 컴퓨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 컴퓨터가 있었어요. 거기 또 각종 무슨 자료가 그 사람들 표현, 미국 사람들 표현에 하면 한 도서관 분량의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풀기 시작하면은 그동안 협조한 사람들, 특히 파키스탄에서 협조한 사람들 뭐 앞으로 하려고 했던 테러 계획 같은 거 이런 게 앞으로 많이 발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매우 올라갔습니다. 내년 선거에 아주 불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이번 이 작전으로 아주 인기가 올라가서 이제는 공화당에서 누가 나와도 안 될 것이다. 뭐 이러던 차에 공화당에서 전에 하원 의장하던 깅그리치라는 사람이 출마를 한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논리가 정연한 이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참 국사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재밌는 게임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생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끔 이 후진국에 가서 한국의 본을 받아야 된다. 한국의 발전 모델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 이 국무장관도 며칠 전에 보니까 이번에 이집트 혁명을 일으킨 그 젊은 지도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대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한국은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했다. 이렇게 미국 국무장관하고 대통령이 동시에 한국 선전을 해주니까 우리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 미안하기도 하죠. 교과서에는 그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정적 분수령인 5.16을 가르치면서 다음 주 월요일이 바로 5.16 50주년이 되는데 딱 첫 문장이 독재가 시작됐다. 독재가 시작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과서를 가진 나라로서는 이 힐러리 클린턴이나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선전이 좀 낯이 구워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개각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다른 관심이 없고 통일부 장관 인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임이 됐는데 참 잘 되는 일입니다. 이 현인태 통일부 장관이라는 분이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중심을 잡았습니다. 대북 정책에서. 그래서 중심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뭘 해서 중심을 잡은 것이 아니라 뭘 안 해서 중심을 잡은 거예요. 한국에서 뭘 안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안 하는 거. 뭘 안 했느냐? 대북 퍼주기를 안 했다. 김정일하고 이명박 만나는 그 심부름을 안 했다. 이 두 가지를 안 한 거죠. 중심을 잡았어요. 중심 잡는 사람 중에 3사람이 있다고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오늘 보니까 김태효 안보비서관, 현인택 장관, 천영우 안보수석 이 3사람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칼럼을 쓴 걸 봤습니다. 이 3사람이 그래도 이 소위 협상파, 소위 내가 보기에는 대북 국정파의 압력으로부터 잘 버텼고 이명박 대통령이 고3들의 의견을 그래도 들었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대해서만은 일관성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북 정책을 지탱하는
국내의 이념 문제에 대해서